폴드의 주름 어떤지 체감하려고. 그것 때문에 이 폰을 샀다고? 그것이 흑우니까.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2026년 올해의 스마트폰에서 재밌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폴더블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삼성도 YD 형태의 폴더블이 새롭게 추가되고 아이폰 폴드도 9월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날 삼성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가 새롭게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폴더블을 보기 전에 지난번 리뷰했던 주름 없는 폴더블 오포 파인드 N6 3달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폰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 이 폰이 세계 최초로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이다 보니까 실제로 오래 썼을 때 주름의 내구성이나 뭐 더 진해지는지, 그리고 폴더블의 영원한 숙제였던 주름도 올해 갤럭시 폴드도 아이폰에서도 많이 개선된다, 해결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미리 보는 겸 이렇게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핸드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라면 이 디스플레이의 주름이 결국에 이거를 오랫동안 썼을 때 주름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3달 쓴 주름의 상태는 새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자국이 조금은 더 선명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주름이 더 진해졌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요 갤럭시 폴드 7 제가 출시하자마자 이제 실제로 사용한 게 한 달 넘게 사용했을 때의 주름 상태입니다. 얘도 처음에 꺼냈을 때는 주름이 되게 빳빳하게 좀 잘 안 보이긴 했어요. 근데 한 달만 써도 주름이 요 정도로 꽤 진해지거든요. 이에 비해 오포 파인드 N6를 3달간 썼을 때는 거의 주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지도 아직까지도 좀 빤빤해요. 이외에도 어차피 이거를 테스트하는 겸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막 힌지나 디스플레이를 막 의도적으로 자주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썼거든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이 꺼졌을 때도 정면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럼 이제 검정 화면에 화면을 살짝 틀고 빛을 받으면 그나마 이때 주름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화면이 들어오면 잘 안 보인다, 아니면 밖에서 햇빛이 강할 때 봐야 보이지 그냥 정면에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주름이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3달간 사용했을 때 지금 보더라도 뭐 AOD라든지 화면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체감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거의 주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달 썼을 때도 주름의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얘는 한 달 쓴 폴드 7, 얘는 3달 쓴 오포 폴더블. 차이가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심지어 제가 언박싱 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만졌을 때도 되게 빤빤하게 느껴지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살짝은 조금 더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되게 빤빤하면서 느낌이 좋다. 대신 하나 특이했던 게 있어요. 화면 끄고 어두운 화면에서 깊은 주름은 사실 요것도 이제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상한 패턴이 생겼더라고요. 오래 쓰니까. 자세히 보니까 채널 좌우 끝 그리고 중앙에 뭔가 이제 지지해주는 게 있는 듯해 보이고, 라인이 세 줄이 희미하게 잡히고 만졌을 때 미세하게 굴곡이 좀 느껴져요. 나머지 디스플레이에 관한 거는 얘 최대 밝기는 폴드 7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드 7보다 막 더 밝진 않은데 또 야외에서 쓰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쓰면서 또 좋았던 게 얘가 반사 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느낌. 폴드 7은 반사 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 방지를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썼을 때 체감적으로도 되게 좋았고요. 진짜 이제서야 태블릿을 쓰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름은 되게 좋았습니다. PD님도 정면에서 봤을 때 안 보이죠? 네, 거의 안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옆에 계신 PD님은 이거 새 것 상태를 모르거든요. 근데도 안 보이죠? 네, 저도 처음 만져봤는데 놀랐어요. 처음에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폴드를 쓸 때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름이 크게 거슬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예 없는 걸 보니까 이제 역체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또 느낀 점이 뭐냐, 이번에 중국 스마트폰을 제대로 좀 써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생각보다 디테일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얘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야외보다 실내에서 썼을 때 밝기 전환이 좀 급격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좀 이질적으로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배터리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배터리 테스트도 해봤어요. 4K 영상을 스트리밍 했을 때 오포 파인드 N6는 9시간 52분, 폴드 7은 6시간 42분으로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포의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더 많다 보니까 확실히 더 오래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 타임도 한번 제가 봤거든요. 대체로 한 3달 동안 쓰면서 보니까 일부러 밝기 100%로 해놓고 사용했을 때 통상 퇴근할 때 배터리 잔량을 보면 한 20% 정도 남더라고요. 주로 출근해서 쓰면서 뭐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상 시청이라든지 증권, 웹서핑을 주로 이제 펼쳐놓고 조금은 하드하게 써서 이제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었지, 아마 이렇게 하드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트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의 사용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거 배터리 잔량도 한번 그 배터리 적어볼까? 배터리에 들어가 보면 지난 7일간 봤을 때 보통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시스템 런처, 게임, 웹서핑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봐요. 화면 켜짐 시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죠? 어쩔 때는 막 10시간까지도 이제 화면 켜짐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배터리 보면 이것도 재밌게 또 노트북처럼 뭐 균형 모드, 절전 모드, 고성능 모드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절전 모드도 가능하고요. 또
아쉬웠던 게 오포도 발열 관리가 사실 갤럭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카메라에서 4K 영상을 1시간 정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폴더블 구조 특성상 내부 공간을 타이트하게 쓰고 되게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못한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오포는 진행 도중 한 5분? 6분 만에 밝기 감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삼성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발열로 인해 밝기가 조정되더라도 이렇게 몇 분 만에 밝기 저하가 오진 않고 화면도 이 정도로 되게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폴드 7은 녹화가 멈추거나 꺼지진 않거든요. 근데 오포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화면 메시지를 떴을 때 터치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31분 29초에서 강제로 녹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때문에 카메라를 오랫동안 녹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스마트폰에서 스피커의 튜닝이 또 잘 되어 있을까 해서 이것도 보니까 소리는 확실히 오포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근데 저음이랑 해상력은 좀 부족한 느낌이라서 막 엄청 인상적인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얘를 또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폴더블 스마트폰만의 소프트웨어, 오히려 폴더블에 맞는 제스처나 여러가지 기능들은 이거는 오히려 삼성보다 더 잘하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적화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애니메이션이 일단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갤럭시가 아니라 iOS랑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애니메이션은 일단 엄청 많이 부드러웠고 사소한 부분에도 디테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볼륨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미세하게 햅틱 반응으로 진동이 와요. 이런 뭐 이제 배경화면도 움직이는 것도 되게 반응형처럼 움직이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 이 멀티 스크린을 활용하는 이제 UX적으로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창을 띄울 때 네,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띄울 수 있고 두 개의 앱을 분할하고 또 이게 이제 끝으로 밀잖아요. 이것도 아마 갤럭시 폴드도 지원했던 기능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제 여기서 메인으로 보다가 이제 잠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참고하면서 볼 수 있게도 해놨고 이게 또 3개까지도 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이렇게 띄운다. 이렇게 전화까지 하면 이렇게 3개를 띄워 놓으면 밑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위에 터치하면 위로 가지고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밀어 놓으면 진짜 크게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앱을 보다가도 두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싹 내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돼서 다른 앱을 이렇게 이제 동시에 한다거나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팝업이 되고 요것도 창도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 만약에 내가 인터넷이랑 유튜브를 자주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앱을 켰을 때 이 사람이 분할을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상단에서 분할하면 보기라고 제안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전환하는 앱이 보이면 분할 화면으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코너가 아니라 하단에서 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던졌을 때도 이제 분할 화면으로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부동창으로 나오는데 팝업으로도 열 수 있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진짜 소프트웨어가 되게 잘 되어 있다. 특히 이런 폴더블에 맞는 제스처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도 있기도 하지만 뭐 이 OS 자체의 최적화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사용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용기를 이야기하자면 오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 확실히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달까요. 대신 이 카메라로 화상이를 하거나 셀카를 찍을 때는 미묘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여러 개의 앱을 켜놨다가 전체 닫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갤럭시에 있는 디바이스 케어하는 것처럼 메모리 최적화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한테 에어드롭이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국가 이슈인지 이제 중국 내수폰만 가능한지 받는 쪽에서 제한된다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안드로이드에 있는 퀵쉐어랑 연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한국에서 쓰기에는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라이브 알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딱 누르잖아요. 아이폰에 있는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런 것도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동안에 오포의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걸 보면 이제 최적화나 이런 디자인을 되게 잘 해놔서 만약 이거를 쓰게 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에서 이게 나오는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화면 중앙에 검은색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나옵니다.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비상 보호 모드라는 게 또 실행이 되기도 했고 이게 진짜 좀 이상한 모드예요. 왜냐면 홈 화면이 사라지고 강제화 되거든요. 근데 또 앱을 추가해서 유튜브 같은 거는 또 돼요. 그리고 사진 편집 AI 관련해서도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일단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이게 사진 찍고 나면 이것도 이제 편집으로 누르면 이제 AI 편집기라고 이렇게 딱 뜨죠. AI 재구성 이렇게 하면 피사체를 분석한 다음에 이미지 비율에 맞게 좀 조절을 해줬고요. 퍼펙트 샷은 눈 감은 사람을 눈 뜨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얘는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이라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좀 오래 쓴 거라서 나머지는 그냥 오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체험해봤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중국 내수용 폰을 써보니까 한국에서 쓰기는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수용은 번역도 그렇지만 구글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웠기도 하고 또 갤럭시 AI의 제미나이 조합을 한번 맛보니까 제미나이 없는 폰은 답답하기도 해요. 다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삼성이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았습니다. 요즘 워낙 삼성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제 민심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폰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앞까지 쫓아왔다라는 게 되게 체감되기도 했어요. 특히 폴더블 스크린을 활용하는 제스처 방식이나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애니메이션 또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iOS에 비교해서 안 꿀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애플을 뺏겨서 만든 기능들도 되게 많이 느껴져서 뺏기는 걸 되게 잘해서 되게 부드럽게 만든 것일지도요. 제일 궁금해한 디스플레이 주름 부분은 그렇게 강도 높게 사용했어도 여전히 화면을 끄고 보는 게 아니라면 주름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요. 카메라나 화면상으로는 마치 여기가 이제 조명 때문에 굴곡이 과장되어서 이제 조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빳빳하면서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폴드 7 한 달 쓴 거는 확실하게 느껴진다.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 이거는 진짜 폴더블에서 혁신인데 혁신. 이거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폴더블 진짜 못 써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렇게 오포 파인드 A6를 이번에 살펴봤고 요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새롭게 출시할 폴드 8, 와이드 폴드, 아이폰 폴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는 듯한 느낌이다. 만약에 새롭게 나올 폴드 8, 와이드 폴드, 아이폰 폴드가 이렇게 주름 없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폴더블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